네, 반갑습니다. 1월 31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딥시크의 충격이죠. 네, 반도체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고요. 하이닉스가 결국에는 회복하지 못하고 22만원 아래로 떨어졌고요. 9.86%나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현재 6개월째 매도를 기록합니다. 1월이 지났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무려 1조 2천억 정도 매도했죠. 네, 미쳐버린 매도네요. 근데 받아준 게 개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관들도 매수에 나서지 않고 관망만 하는 모습이었고 개인들만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진짜 조금 너무 아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집중되는 모습이 있었고 개별주 쪽으로 움직임이 좀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가 있었고요. 코스닥 쪽은 거의 안 빠지는 형태로 진행이 됐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계좌 상황이 이렇게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만 반도체 쪽을 많이 담고 있는 분들은 좀 불안한 상황이 좀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환율은 다시 1450원대를 돌파했고요. 네이버와 로봇주들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내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코스피지 살펴보니까 2517포인트예요. 2500포인트는 지켜준 거죠. 그 다음에 아래쪽 치고 올라갔어요. 막판에 보니까 조금 끌려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죠. 그러면서 제법 잘 반등이 됐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예요. 반도체 쪽에서의 하락이 딥시크의 충격이다. 자, 꼭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딥시크의 충격은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완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건 왜 그러느냐? 우리는 미국 증시가 빠질 때 휴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았었고 미국 증시가 급하게 하락한 이후에 회복이 됐으면 괜찮은데 회복이 많이 안 됐어요. 약간 올라갔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 네이버가 아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16%, 17% 하락하고 나서 10% 정도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17%, 18% 떨어진 것이 아니라 네, 그렇게 움직였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오늘 한 20%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한 10% 정도만 빠졌다.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도 한 4, 5% 정도 하락하는 모습. 이 정도만 만들어내고 그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반영될 건 반영되는 거고 다시 이제 이 반도체 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끌려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후 들어서면서 반등 포인트가 있어서 거의 다 회복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여기는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로봇 관련주들 많이 올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오늘 강세 보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수급 보시면 좀 답답한 부분이 좀 있죠. 외국인들이 무려 1조 2천억을 팔아먹으면서 그냥 박살냅니다. 이게 아침에 12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1조 원 정도였고요. 2천억을 추가적으로 더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매도가 조금 줄어든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기관이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죠. 그래서 주가가 반등하지 못했고 이 자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하단 포인트를 지켜주는 형태로만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삼성전자가 2.4% 하락했고요. 하이닉스 9.86%. 아주 그냥 반도체 쪽에 귓방망이가 세게 들어온 모습이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둘 다 약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크게 문제될 건 아닙니다.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잘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큰 문제는 없었고요. 특히 현대차 EUP가 오늘 3% 올라가면서 저의 계좌를 지켜준 내용이 현대차 EUP였던 것 같습니다. 얘가 많이 올라가서 계좌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은행주들, KB금융, 신한지주, 또 그 외의 금융주들도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조선주도 오늘은 반등이 좀 있었죠. 현대중공업이 3%대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고 네이버가 한 6%대 상승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시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딥시크 충격으로 주가 떨어졌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 카카오도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도 오늘 강세 보였고요. 그 다음에 크래프톤도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들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화재, 보험주라든지 이런 쪽, 왜냐면 금리 인하가 안 들어간다고 얘기 나오니까 은행주들이나 보험주들이 또 강세 보이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없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의 속도가 늦어지는 것 뿐이지 금리 인상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은행주나 이런 보험주들이 반등할 때 따라붙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형태들이고요. 기업은행은 계속 올라가가지고 그때 1,400원에 샀어야 되는
있습니다. 14,000원에 샀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를 또 계속하게 만드네요. 열받네요. 네, 이건 어쩔 수 없겠다. 이제 이번 배당은 포기하고 배당락 때 뚝 떨어지면 그때 가격을 좀 잡아가지고 사는 것이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전력 관련주들 데이터 센터가 축소될 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하락세를 보였고요. 원전 관련주도 오늘 그렇게 썩 좋은 모습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한전기술은 오늘 플러스 연결되는 모습이 좀 있었죠. 자, 그런 정도고요.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이쪽 다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무려 21% 상승하면서요. 30만 원대 오늘 최고가 한번 찍어주고 내려온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떨어진 것은 아마도 소부장이 유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소부장 쪽들은 완전히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상태가 좀 진행이 됐었고,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대룡전기나 이런 것처럼 전력 관련주도 오늘 낙폭이 좀 컸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환율 잠깐 보고 갈게요. 환율 보시면 1450원대 지금 다시 진입하고 돌파가 되고 만들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환율의 움직임은 어떻게 된다? 자, 1,500원은 넘지 못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슬금슬금 내려가서 1,45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서 1,430원대 지지선 한번 나온다고 그랬죠. 반등. 그리고 결국에는 1,400원대까지 한번 진행이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번 반등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상황을 좀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상승 종목들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어디 갔죠? 상승 종목 여기 있다. 자, 상승 종목 보시면 이제 등락 현황 먼저 볼 건데요. 등락 현황 보시면 거래소 쪽에서 335개 상승에 563개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고요. 코스닥은 조금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040개 하락이고요. 583개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늘도 상황은 별로 좋지 않겠네요. 상승 종목 살펴보시면 MK전자, 피델릭스, GRT 아침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상한가 들어갔던 거 조금 빠지는 모습 좀 있었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ETF가 간간히 섞여 있는 모습들 확인될 수 있겠고요. 9% 이상까지 올라간 건 66개지만 ETF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한 40여 개 정도가 오늘 상승세. 상승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보이고요. 상승 포인트는 아침하고 비슷합니다. 3.2% 기록되어 있죠. 자, 하락률이 관건인데요. 하락률은 ETF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긴 한데 중간중간 종목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 이상 하락한 종목 보시면 48개. ETF 제외하고 나면 한 30개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30개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아침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낙폭이 아침엔 4%가 넘었는데 한번 보자고요. 4.56이네요. 자, 마이너스 한 1.2, 1.3 정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저는 오늘 현대차 EUB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제가 현대차 EUB 비중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EUB의 상승에 힘입어서 마이너스 한 0.7에서 0.8 정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1%가 채 되지 않은 거라, 오늘 저는 그래도 방어는 좀 잘 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또, 삼성전기나 이런 부분들도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월종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네요. 그죠? 강원랜드나 기아 이런 것들 움직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특별하게 오늘은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을 만큼의 그런 정도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 보여집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매매 동향은 자, 삼성전자를 1,000억이나 샀네요. 기관이 그래도 방어를 많이 해준 모습인 것 같고요. 고버스 매수 있고요. 카카오, 네이버 이런 쪽 집중돼 있죠. 그리고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트 잘 가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오늘 두산 로보틱스 이런 것들도 오늘 상승세 계속 이어졌죠. 자, 매도는 레버리지하고 전력 핵심 관련 ETF, 그 다음에 산일전기,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매도가 좀 진행됐고요. 중요한 건 외국놈들인데 외국놈들이 무지막지하게 팔았죠. 삼성전자 7천억, 하이닉스 4천억 이렇게 해서 1조 1천억 정도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쏟아냈고, 그 다음에는 현대일렉트릭, 두산에너빌리티 등등등 LS 일렉트릭 해가지고요. 이런 쪽으로 매도를 그냥 다 갖다 쏟아버립니다. 자, 매수는 네이버,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은행주까지 해가지고요. 네, 딥시크 관련한 쇼크이지만 오히려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가 좀 들어간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로보트 이런 쪽 매수가 있고, 또 바이오 같은 경우 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배당주 위주로 매수 포인트가 좀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금융주 섹터나 이런 쪽도 가격이 좀 싸진 상황이라면 배당주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3월 배당을 염두에 두고 금융주 섹터 쪽으로 좀 이동한다든지 명분도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많이 올라간 종목이거나 아니면은 약간 이제 딥시크 쪽에 대한 어떤 악재가 나타난 부분들에서 때리고 들어간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면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더 살펴봐야 되고요. 오늘은 우리가 휴일로 들어가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거래량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늘어나거나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거래량이 줄어든 게 보이시죠? 그래서 시장 참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축소된 부분에서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미국 증시 상황 좀 살펴보고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달리할 수 있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말은 좀 푹 쉬시고요. 연휴 즐기시는 거 더 즐기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고민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들을 좀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즐거운 불금 보내시고 연휴 계속 즐기시고요. 저는 내일은 종목 진단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